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1,045억 948만 3,940원으로 지출액은 96.6%인 1,009억 8,094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3억 9,513만 5,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340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4건으로 먼저 안성맞춤 아트홀 증축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 1,7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설비 대비 938만 1,010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 운영비는 기타직 보수 2억 1,500만 원을 일반직 공무원 연가 보상비 및 초과 근무 수당 부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무원 인력 운영비 보수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 현황은 총 3건으로 2024년 행정과에서 이체된 예산 중 행정과 소관 업무에 필요한 명예퇴직 수당, 고용보험 관련 보수, 기타직 보수 5억 6,962만 4천 원을 행정과로 이체했습니다. 다음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 2월 및 사고 2월 내역은 없으며 계속비 2월은 총 4건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중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회 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205억 4,356만 5,600원 중 인역비 및 공사비 지급 등으로 171억 4,843만 390원을 지출하였고 33억 9,513만 5,210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효율적 재정 집행 및 결산 업무 추진 등 총 22건에 1억 3,340만 8,23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1%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공인예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5억 4,183만 2천 원이며 18억 3,605만 3,462원을 징수결정하여 96.7%인 17억 7,591만 1,562원을 수납했습니다. 세출 결산은 15억 4,183만 2천 원의 예산 현액 중 15억 3천만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부터 채무부담 행위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집행 잔액 내역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에 따른 지출 잔액 1,18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배 위원님.
문화예술 사업소에 그 아트홀이죠. 그 공사를 하셨는데 시설비 15억에 이제 사유를 보니까 감립이 요구란 단어 쓰셨거든요. 이게 뒤늦게 감리업체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계약 당시에 그런 거 몰라서 뒤늦게 요구가 된 겁니까? 담당 팀장님. 네, 건축민원 이 팀장 한혁입니다. 그 감리비를 그 추후에 시설비에서 전용을 했고요. 그거를 맨 처음에 시설비로만 반영을 했다가 그 감리가 그 책임 감리 그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단순 그 감리였고요. 그리고 건축법과 그 전기공사법에 따른 감리비를 일부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구란 단어가 정상적으로 그 감리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를 해서 한 건 한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어만 보고 사유가 요구로 돼 있어갖고 뒤늦게 업체에서 안 되는 걸 요구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건 네.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91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죠. 근데 이제 특별하게 보니까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 예비비가 1,100만 원 잔액돼 있거든요. 이거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예,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공유재산 특별하게 있는 잔액은 예비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거는 꼭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쓸 일이 없어서 그냥 그러면 집행장. 그 공감센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첨부 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부대 시설비가 한 36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럼 이건 애초에 그 시설비하고 감리비 다 제하고 그 두 개 다 소진이 됐는데 부대 시설비가 추가로 남았던 건 왜 그렇습니까? 예, 해외과장 박주덕입니다. 그 부분은 그 BF 보강 사업으로 해갖고 그 저희가 인전 거기에 이제 점자 블럭이라든가 그다음 난간 또 추가적인 그게 있어갖고 잔액인데 그걸 이번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감센터 신축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다 나눠서 이렇게 하시나 보죠? 주차장 예, 사업 별도라고 이렇게 예, 그 따로따로. SOC 사업 복합으로 해갖고 사업이 별도로 되어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보류액을 좀 보니까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최초에 작년보다는 2023년도죠. 2023년도보다는 한 1,200만 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정리 보류액이. 그건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시. 결산총괄 세입면에 보시면은 정리 보류액이 24,750원입니다. 여기 요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 보류액이 있는데 단순 비교해 보니까 2023년도보다는 1,200만 원 증가했거든요. 또 사유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그거는 그 관연도 체납분. 네. 예, 그거에서 10년 이상 된 거 그거 세정 징수과랑 협의해서 넘어온 겁니까? 안 되는 거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중에 1,200만 원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습니까? 10년 된 게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문제로 생겨서 비중이 그거는 과거부터 그 내려오던 건데 누적된 이제 겁니까? 뭐 사망자라든가 뭐 재산 없는 그렇게. 사람 그런 사람 그럼 정리가 어렵겠네요. 그런 거는 받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재산조회 이런 걸 통해서 정리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누적합니까 이게? 언제 정리 안 합니까 완전하게? 그거는 또 만약에 재산이 또 생기면 또 다시 정리보를 풀어서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는 외국인들 없는 거죠. 이 1,200만 원 증가된 그 안에는 외국인 관련된 예, 건 없는 외국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죠.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박근배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에서요. 이게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말씀입니다. 이거 시설 부대비로 해서 BF 보강 사업을 못해서 지금 359만 9,910원을 지금 이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25년도에 예산을 다시 해서 이번에 다시 공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계속비로 된 겁니다. 이거는 계속비 2월로 들어간 건가요? 예, 예. 계속비 2월로는 저희 자료에 주셨나요? 계속비 2월 자료에는 없는데요.
계속비 2월에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만 되어 있어서 삼중면이랑 서운면이랑 안성 이동이랑 청소년 수련관만 있어요. 네, 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건축민원 이팀장 한혁입니다. 그 해당 공사는요, 그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F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부분은 그 시설 부대비로서 그 감독관 여비 등을 위해서 남겨둔 돈이었는데요. 감독비 여비요? 예, 그런데 여비를 지출하지 않고선 남은 단순 집행 잔액이고요. 그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BF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로 BF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BF는 이거 별도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회계가 세입에서요 위약금이 있는데요. 예산액을 570만 원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이 4억 3천만 원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회계가 세입에서요. 기타 수입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57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이 4억 3천만 원이 되고 그래서 수납 총액 4억 2천만 원 했고 미수납액 860만 원 있거든요. 예, 계약팀장 이상필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어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제 추측으로는 작년에 그 축산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309 계약 해제 관련해서 네네. 계약 보증금 위약금이 들어온 걸로 다 게 아닐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아, 저희 현장 감사 갔던데 말씀하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예. 거기 그 타절되면서 위약금 4억 정도 해서 받은 거고 혹시 미수납액은 뭔지는 그러면 지금 모르시는 거죠? 예,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보고 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회계가 성과 지표 보면요, 공유재산 집단화가 있어요. 이게 어쨌든 공유재산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매각하고 이래서 하나로 더 큰 덩어리로 만드는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예. 네. 지금 답변하셔가지고. 네. 팀장님 말씀드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공유재산 측정 산식을 공유재산 매각 금액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달성률이 438%가 나와요. 저희가 공유재산이 어떤 덩어리냐, 뭐 토지냐, 뭐에냐 따라해서 매각 금액은 완전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근데 이 매각 금액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매각 금액에 따라 달성률을 책정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는 그 공유재산 예,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는 그 공유재산 집단화라는 거는 그 뭐 정책 목표라든지 뭐 이런 그 세부 저희 그런 거의 목표지만 저희 부서는 우선 땅을 뭐 이렇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예, 매각을 주로 하는 부서거든요. 왜냐하면 땅을 매입을 하려면 행정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더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네네.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게 공유재산 집단화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측정 산식, 성과 지표의 측정 산식이 매각 금액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각 건수 정도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막 수십 건 있는 것 중에 몇 건을 매각을 했다. 이러면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매각 금액을 갖고 지금 목표는 그래서 3억 원을 목표로 하셨는데 3억 원 맞겠죠? 예. 근데 13억 정도가 매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438%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매각이 대부분 그 내년에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네네. 저희가 손실보상 부분은 민간인에서 이제 그 감정 평가를 해와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다른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대한 매각 금액보다 더 많은 받으려고 비용을 받고 노력을 파는 하고 것에 대한 의미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매각 금액을 갖고 표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개선이라고 해서요. 현금 중 본청 보관 금이 있는데 그게 10억 원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 가락골 소류지 용도 폐지로 인한 유지 관리 비용으로 받은 기부 체납금 1억 원이 있는데 2년 이상 별다른 유지 관리비 지출 없이 매년 2월 되고 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경리팀장 장경희입니다. 그거는 행정사무 감사할 때 네네. 저기 결산 검사할 때 지적된 건데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를 건설관리과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7월 중에 검토 의견은 네네. 그 조치를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전략에서 회계 깐 것 같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우리 수익 사업 건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시는 거죠?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예, 저희가 여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안성 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중축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홈택스를 통해서 저희가 경정 청구를 송신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그럼 언제쯤 이거 환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세무서에서 이제 살펴보시고 한 2달 정도 걸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는 한 20억 이상 될 거라는데 그 정도 금액이 될 예정인가요? 그게 여러 가지 뭐 건물 면적 안분건이라든가 다른 뭐 과세 뭐 비과세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게 어쨌든 그 수익 사업과 관련된 건물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지방자치단체는 원래 다 면세인데 네네. 그 과거에 이제 민간 경쟁 사업 되는 건 중에서 뭐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과세 사업으로 전환이 돼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럼 어쨌든 여기 보계면 체육센터 증축한 거, 네. 그 다음에 백성촌의 수영센터, 그 백성초 수영센터는 아직 이렇게 진행을 안 했고요. 서안성 체육센터 두 건만 우선 보냈고 그거는 추후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것들도 다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여기 어쨌든 보면 그 5년 이내에 다 청구할 기한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이거 다 5년 내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 5년 안에 이제 경정 청구 기간이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서안성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제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다 청구 신청을 한 상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이제 해주실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전에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신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을 지어야지. 네네. 그래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런 게 알 수가 없어갖고. 경정 그런 청구 부분. 기한이 어쨌든 5년이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대상 중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추가로 발생하면 한 번 더 청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놓친 거잖아요. 네. 5년 내에 전수조사 다 하셔서 이거 말고도 또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언제 청구하실 건지, 청구 예정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 한 장 만들어서 좀 주시겠어요? 그 지금 서안성 체육센터는 요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보고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향후 계획까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얼마 정도 될지는 저희가 자료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아, 사안이라서 금액까지는 저희가 알 수 아, 없고요. 예. 네네. 조사 계획만 이제 네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공유재산 집단화 집행잔액 아까 설명 잠깐 하셨잖아요. 특별회계에서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하나도 안 쓰고요. 이게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특별히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그 금액은 그냥 세출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로 잡아놓은 금액이라 예비비 사용 계획이 없어갖고 남은 잔액입니다. 아 근데 사업명은 공유재산이니까 공유재산 집단화라고 사업명을 하시고 기본 예비비로 잡아놨는데 사회 추경에서도 더 잡는 건 왜 그러는 건가요? 그거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출 때 네네. 예, 이것도 세입의 몇 프로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1% 이내에서 그래서 이렇게 더 했는데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반납하시는 걸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과 평가표 보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통해 재산 가치를 증대시킨다라는 정책 목표에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인 건가요? 건수를 미리 다 알 수가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문정입니다. 요거는 해마다 관리되는 건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농지 안에 시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분한테 이제 대부 계약을 해서 하는데 대부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하려면은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주소가 안성시여야 되는데 주소가 다른 거주 지역이 있으면 수의 계약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지속되는 관리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몇 건은 있는데 새로 실태 조사를 해서 새로 발견된 거 그거 부과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네. 저희가 목표를 이제 10건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더 많은 건수를 지금 적발을 해서 20개를 해서 200%의 달성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공해 공용 차량 구입인데요. 지금 결산 총괄해 보시면 세출에 405-01로 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어 있어요. 본 예산에 1억 5천을 하셨는데 사회 추경 때 240만 원을 더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출한 금액은 원래 있던 본 예산 1억 5천만 나갔고 집행 잔액으로 24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4차 추경을 해서 이게 이렇게 집행 잔액을 해서 불용액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차량관리팀 박준석입니다. 친환경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정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책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가지를 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나갑니다. 예. 차감되기 때문에요. 언제 차감이 되나요? 25년도에 차감이 되나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24년도 말 기준이라 있지만 네,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하셨나요? 예. 네. 24년도에는 결산으로 이렇게 남았지만 25년도에는 이걸 털어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49억 2,875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78.8%인 38억 8,526만 5,970원이며 2월액은 10억 2,44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97만 4,6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현황은 해당이 없고 전용 현황은 총 3건으로 행정정보와 추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누리집 운영 부족분 사용을 위해 지능정보와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지능정보와 추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20만 원을 전산교육장 운영 관련 소규모 용역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852만 6천 원을 아양도서관 지속민원 발생장소 공공 와이파이 AP 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다음 변경 현황은 한 건으로 행정통신망 운영 공공운영비 171만 8천 원을 행정전화 사용료 부족분 납부를 위해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및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월 사업 내용입니다. 사고 2월 한 건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원계약자의 부도로 사업자를 재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2월된 건으로 2025년 2월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1,297만 4,60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32,230원, 지출 잔액이 1,294만 2,37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수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드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위원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고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 저도 궁금하고 또 새롭게 알려고 합니다. 저도 그 공공시설의 어떤 구조나 또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공시설 내에 그 자산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양도서관에 그 AP 교체, 장비 교체를 하는데 뭐 금액은 작습니다. 85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서관의 시설 유지비나 또는 그 비용에서 그 계산하면 안 됩니까? 굳이 정보통신과 예산을 더군다나 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시설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게 이게 어떤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 예,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그 도서관 아양도서관의 그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과로 AP 교체를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있었다면 가장 좋은 안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유지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럼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AP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절감도 되는 겁니까? 통합하다 보니까요. 예. 그렇다면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 뭐 정보통신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많은 과가 그런데 세입에서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거 경상적 세외 수입에 들어있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이런 게 예산 현액이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예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예금 어떤 공공예금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공공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드 사용 수수료, 아니 카드를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장에서 자동 이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세금 납부고 카드 수수료라고 하면 이런 거는 예상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안 잡는 건가요? 금액이 또 워낙 작아서 그래서 금액이 따로 많이 작아요? 네. 지금 13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용한 내용 중에서요. 누리집 운영 예산 부족분 전용하셨는데 이게 사회 추경에서 감을 하고 11월 19일 날 다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예산 반납을 할 때 실제적으로 계산 착오로 인해서 좀 과하게 저희가 반납을 해버려서 부족해서 그래서
다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양도서관 공공 와이파이 장비 교체는 이거는 반납한 건 아닌 거죠? 네, 이거는 반납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아양도서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장비 교체를 하는 상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이거 2월 했는데 올해는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예, 그 사업은 2월에 완료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시설비가 보니까 굉장히 커요. 한 10억 정도가 2월이 됐고 원래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과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이 2월액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비는 그 당시에 도에서 특별거부금으로 받아서 사업했던 건이어가지고요.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 그냥 단독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럼 다 반납을 한 건가요? 그 당시에 작년 6월 달에 계약을 하고 7월 달에 계약됐던 업체에서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 쪽에 계약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다시 사업자를 재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저희가 2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은 못한 거네요? 그 사업은 2월을 시켜가지고 올 2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다시 그럼 2월을 하셨다고요? 네. 올해로 25년으로 2월을 해서 다시 계속비 네. 사업은 아니었지만 2월을 사고 2월로 하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우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우리 그 예산 대비해서 우리 정보보호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예산 대비 요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다른 지자체보다 뭐 높거나 낮거나 뭐 이렇게 좀 판단한다고 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 예산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정보보호 예산이 낮은 편이라고요? 네. 우리 혹시 저희 시에서 랜섬웨어나 내부 정보 유출, 해킹 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올해나 작년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네. 그러면 좀 이런 정보 분야 예산, 정보 보안 예산 및 그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사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회 흐름상 정보보호에 관련된 인력 확충이나 예산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차근차근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2024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로 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35억 549만 2천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9%인 34억 7,405만 5,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3,080만 9,390원입니다. 세부사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부터 2월 사업 내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3,080만 9,390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550만 8,880원, 지출 잔액은 2,530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민원 콜센터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한 푼도 안 쓰셨더라고요. 왜 사유가 있나요? 네, 토지민원과장 강강훈입니다. 그 개소식을 제가 운영을 안 하고 그냥 그걸 예산 전략 차원에서 안에 11월 말에 우리가 시범 운영하고 12월 달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내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해서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그 세입에서요. 그 부담금 미수납액 32억 원 있는 게 이게 저번에 행감 때 얘기했던 LH 관련인 건가요? 그 결산서 71페이지에 부담금에서 미수납액이 32억 있거든요. 네, 직가관리팀장 김도군입니다. 부담금하고요, 일부 실명법 관련해서 부담금 같은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담금이요? 개발 부담금, 미수납액. 어디 한 군데인가요? 아니요, 여러 군데인데요. 네네. 예, 저번에 그 LH 관련 소송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 행감 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예.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기준 LH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소송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일단은 행정심판까지는 끝났고요. 네네. 아마 LH공사 측에서는 아마 7월 중에 네.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LH에서 네. 7월 중에 행정 소송을 하겠다. 네, 예, 예. 이거를 그 국회의원실이나 이런 데다 건의해 보셨을까요? 아니요, 뭐 별도로 보고 드리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제 여러 지자체도 같이 있는 일이고 하면 예, 예. 이게 건의를 이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하셔서 예, 예. 의원실에 좀 건의를 해주시죠. 네. 네, 의원실에서 어쨌든 행안위의 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이제 그 이번 정부가 지금 국무회의에 공기업들까지 포함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LH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건의가 들어가야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좀 정리를 하셔서 네, 네. 의원실에 전달하시고 혹시 행안부 쪽으로도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전달을 하시고 아니면 행안위 이런 쪽으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LH가 공사가 지자체를 통해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기준도 일괄되지 않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 과연 두 가지가 어떻게 비유가 되는지 그 지적 제조사 보상금, 기타 보상금하고 또 토지거래 기타 보상금이 토지거래는 50만이 남았고 지적 제조사는 전액 이제 보조금이라 반환이 됐거든요. 이게 보조금이다 보상금이 반환이 됐고 이거는 이제 토지거래는 시에서 주는 보상금이 좀 남았는지가 차이가 그런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용? 예. 주소 부동산 팀장 김자입니다. 우선 토지거래 관리 기타 보상금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기소유예가 되거나 뭐 이렇게 검찰에 송치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 포상금을 2건을 작년에 지급하고 한 건 이제 예산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지적 제조사는 이제 보조금이나 다 반납을 하신 거고요. 그 지적 제조사 팀장 김백수입니다. 그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에 있는 기타 보상금은요, 그 이제 조정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99% 이거는 집행이 된 금액이고요. 그 지금 400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조정금 재산정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00만 원 추경을 했었는데 그는 5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긴 했는데 그 일부만 나가고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